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정통 칼리프 시대에 이어서 우마이야 왕조와 후우마이야 왕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가 이슬람 움마의 계승체제가 선출제에서 세습 왕조로 이전되는 과도기와 같은 시기라면, 우마이야 왕조는 탄탄한 세습체제 하에 군국주의 노선을 견지하며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동쪽으로는 파미르고원까지 진출한 광활한 팽창의 시기입니다. 우마이야 왕조가 과연 어떻게 유럽을 파고들고 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누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움마의 재통합을 달성한 무아위야는 수도를 자신의 본거지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옮기고 본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슬람의 영토 확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무아위야는 광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잔티움이나 사산조가 그랬던 것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제1차 피트나의 경험은 부족 사회의 전통을 버려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해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무아위야는 슈라에 의해 선출하는 아랍의 전통을 버리고 로마나 사산조처럼 세습 군주국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야지드 1세를 즉위시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쿠파에 있었던 알리 추종자들이 알리의 둘째 아들 후세인이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며 반발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세인과 그 추종자들은 쿠파 외곽에 있는 카르발라에서 우마이야 군대에 포위되어 학살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제2차 피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680년 무아위야는 다마스커스 궁정에서 임종을 맞이하였고, 예정대로 그의 아들 야지드 1세가 새로운 칼리프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세인과 그 추종자들은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칼리프의 계승은 아직 아랍의 전통을 소화하고자 하는 다른 부족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낙타 전투 시기에 알리에 대한 반란자 중 주바이르의 아들인 압드 알라 이븐 앗 주바이르가 히자즈 지역에서 칼리프를 칭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683년 우마이야 군대는 메디나를 정복했지만 야지드 1세와 그의 아들 무아위야 2세가 요절하면서 시리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야지드 1세에 반대했던 주바이르가 이슬람 공동체의 많은 부족들로부터 칼리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주바이르의 반란은 무아위야 사촌의 아들이자 제5대 칼리프인 압드 알 말릭이 691년 메카를 포위 공격하고 주바이르가 살해당하며 최종 진압되었습니다. 한편 그 틈을 타서 685년 시아파의 반란도 일어났는데요. 녹색으로 표시된 시아파는 후세인의 죽음을 복수하고 알리의 다른 아들을 즉위시키기 위해서 쿠파를 중심으로 봉기했습니다. 하지만 시아파의 반란 역시 압드 알 말릭이 이끈 우마이야 군대가 691년에 진압을 완료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반란들도 몇 개 더 있는데 다 다루기에는 너무 세밀해지기 때문에 제2차 피트나는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가 낳은 여러 정치적 권력들을 모두 제거하면서 더욱 강력한 무인 정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마이야 왕조는 그 응축된 힘으로 팽창 정책을 동서남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를 관통하고 파미르 고원까지 진출하며 당나라와 대립하였습니다. 반면 서쪽으로는 아나톨리아 반도를 정복하는 데 성공했는데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천혜의 요새에 막혀 더 이상 유럽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마이야 왕조가 진출할 수 있는 남은 루트는 남서쪽이었고, 그렇게 711년 북아프리카를 거쳐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스페인으로 들어간 이슬람 세력을 알 안달루스라고 하며, 이들은 이후 약 800년간 유럽의 이슬람 문화를 전파하였습니다. 이슬람은 이베리아 반도를 집어삼킨 후 곧장 피레네 산맥을 넘어 서유럽의 중심 프랑크 왕국을 공격했지만 732년 카를마르텔에 막혀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무함마드 없이는 샤를마뉴도 없다라는 역사가 앙리 피렌느의 명언은 바로 이 상황을 빗대서 한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우마이야 왕조 시기에 팽창한 이슬람 세력인데요. 얼핏 봐도 헬레니즘에 버금가는 광대한 영역을 순식간에 먹어치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헬레니즘은 알렉산더 사후에 금방 무너진 반면 이슬람은 무함마드 사후에도 급격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잘 알려진 대로 이슬람은 정복지의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직접 통치하기보다는 기존의 세력을 인정하고 지지야를 내기만 하면 타민족의 문화와
관습, 종교를 인정하며 삶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지야 자체가 무슬림이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개종 유도에 유리했고 지지야 금액도 비잔티움이나 사산조가 걷어들인 세금보다 가벼웠습니다. 게다가 비잔티움과 사산조가 수세기 동안 펼쳐왔던 전쟁에 따른 민심 이반은 이슬람 개종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지지야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슬람 제국 내에 비아랍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피보호자를 뜻하는 마왈리라고 불렸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마왈리가 증가하면서 세입이 줄어들자 압드 알 말릭 칼리프는 세금 감면을 노리는 개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제국에 복종하는 신민이 많아지니 제국이 발전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포함한 주요 요직은 마왈리에게 허락되지 않고 아랍계만 차지했다는 점은 여러 문제를 낳았습니다. 마왈리는 비록 비아랍계이지만 이슬람의 확산 과정에서 많은 공적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자 점차 불만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8세기 중엽부터 마왈리들과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반우마야 운동을 계속해온 시아파가 손잡고 우마야 왕조를 위협하였고 그 틈에 새롭게 아바스라는 세력도 등장하였습니다. 아바스 일가는 무함마드의 숙부인 알 아바스의 후손들을 말하며 자신들이 진정으로 무함마드를 대신할 수 있다며 무알리와 시아파는 물론 페르시아 유민들, 비무슬림 남부 아랍인들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섭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우마야 왕조가 비무슬림의 관직 진출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꾸로 아예 막아버리는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이는 제국 대다수의 구성원을 적으로 돌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슬람 제국은 비록 성장하는 국가였다 하더라도 신생 국가였기 때문에 무슬림 인구는 약 10%에 지나지 않았는데 무슬림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돌린 결과 우마야 왕조는 탄생한 지 약 한 세기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를 제3차 피트나라고 하며 우마야의 폐쇄적 운영과 정반대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았던 아바스 왕조가 새롭게 왕조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서고트 왕국이 지배하던 이베리아 반도에 711년 북아프리카 베르베르인 출신의 아랍 장군 타리크 이븐 지야드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 아라비아 반도로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732년 투르프아트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고 아라비아 반도에 갇혀버린 형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3차 피트나의 결과 750년 우마야 왕조가 멸망하고 새롭게 아바스 왕조가 들어서자 스페인의 무슬림들도 아바스 왕조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바스 왕조가 기존 우마야 왕조 관료들의 특권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이들에게도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침 우마야 왕조의 마지막 왕 마르완 2세의 손자 압둘 라흐만 1세가 아바스 왕조의 숙청을 피해 코르도바로 도망쳐왔습니다. 따라서 스페인의 잔존 이슬람 세력은 압둘 라흐만 1세와 연합하여 코르도바를 수도로 하는 새로운 이슬람 왕조를 성립시켰습니다. 하지만 압둘 라흐만 1세는 신생왕조 아바스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칼리프를 칭하지는 않았고 세속의 군주로서 스스로를 아미르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0세기 초에 튀니지에서 시아파인 파티마 왕조가 설립되어 스스로 칼리프를 칭하며 바그다드 아바스 왕조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929년 스페인 이슬람 왕조의 압둘 라흐만 3세도 자신을 칼리프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슬람 세계에 3명의 칼리프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는데요. 코르도바에 성립했던 이 이슬람 왕조를 후 우마이야 왕조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칼리프를 자청한 이후의 왕국은 코르도바 칼리프국이라고 따로 떼어내서 부르기도 한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 우마이야 왕조의 전성기는 압둘 라흐만 3세와 그의 아들 알하캄 2세가 통치하는 10세기 후반까지로 이 시기에는 국제무역이 발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와 이베리아 반도의 건축술이 혼합된 새로운 건축물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알-안달라루스 건축이라고 하는데 메스키타라고 불리는 코르도바 대 모스크가 이때 완성되었습니다.
976년 아라칸 2세가 사망하고 그의 11살짜리 아들 히샴 2세가 즉위하면서 후 우마이야 왕조는 쇠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칼리프가 11살로 어렸기 때문에 하집 무함마드 이븐 아비아미르가 전권을 휘두르면서 칼리프의 권력도 자연스럽게 쇠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002년 알 만수르가 사망하면서 이베리아 반도는 권력 공백 상태가 되었는데 그 결과 군소 군벌이 난립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히샴 3세를 끝으로 후 우마이야 왕조는 멸망하였고 이베리아 반도는 코르도바, 세비야, 사라고사 타이파 등 소위 타이파라 불리는 여러 공국으로 분열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이슬람의 분열을 이베리아 반도 탈환의 적기로 보고 고토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1086년 레온 카스티아 왕국의 알폰소 6세가 톨레도를 정복한 것을 기점으로 기독교 세력이 전격적으로 남하한 것인데요. 그러자 분열했던 이슬람 세력도 다시 뭉쳐서 알무라비툰 왕국을 형성하였고 그라나다를 중심으로 12세기까지 존속했습니다. 그리고 알무와히둔 왕국을 거쳐 13세기에는 나스르 왕조로 거듭나면서 15세기 말까지 약 260년간 존속하다가 페르난도와 이사벨에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